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예. 전 모든 신문이 다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수상 소식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운 지금 이슈를 몰고 있고 가장 뉴스의 중심엔 윤여정 씨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보니까 윤여정 씨가 미나리와 관련된 이제 수상 소감 같은 걸 얘기하고 어제 기자회견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벽을 뛰어넘는다. 네. 국가를 뛰어넘고 무슨 뭐 세대를 뛰어넘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참 이번 차별금지법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윤여정 씨에게 여우 조연상을 안긴 영화 미나리라는 작품도 일단 우리 한국에서 이주해간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상 차별금지법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많은 말씀들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나요. 아들들이 미국에 사시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어머니 여행 오는 것도 수상하러 오는 걸 걱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윤여정 씨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니 아카데미상을 받으러 오는 배우에 대해서 신변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이게 인종차별화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미국 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놀라웠고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거죠. 한편으로는 여우조연상 자체가 아시아계가 받은 게 1957년 이후 두 번째랍니다.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뭐 문호를 열었다고 하지만 벽을 뛰어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하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회가 다 열려 있고 전 세계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다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야 무슨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뭐 노예제도 문제라든가 신분 상승 이런 게 다 있었지만 지금은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공고히 되는 벽들이 더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도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명백하게 차별이라고 하면 뭐 성차별, 인종차별 이렇게 큰 차별들이 주로 문제가 됐었죠. 여기서 인종차별은 뭐 꼭 흑백만의 얘기는 아니고 뭐 유럽으로 따지면 국가들 민족들끼리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들 이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 이민들도 흑인들을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 굉장히 차별적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백인들끼리도 굉장히 그게 차별이 심했었는데 그런 어떤 좀 큰 단위의 차별이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세분화된 차별들 뭐 종교가 됐든 성별이 됐든지 간에 어떤 성적 취향이 됐든지 간에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활 형태 자체가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화된 생활의 근거를 둔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차별하는 그런 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단위를 좁혀서 우리나라의 좀 입장으로 좀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분위기, 상황 이건 좀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고착화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참 한쪽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반대하는 쪽도 공고해지는 게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거는 찬성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국민 여론이 거의 뭐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도 차별금지법이 2006년 이후 14년 동안 7번이나 국회에 올라갔지만 한 번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냥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직접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차별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또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왔고 사회에서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 고용평등에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개별 법령들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런 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종합해 놓은 법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우리 법의 최상위법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네. 헌법에 보면 우리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종합법이 있고요. 네. 형사법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 뭐 특별법 뭐 특가법 뭐 각종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차별과 관련된 분야들은 그런 각종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관한 몇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헌법과 형법처럼 어떤 가장 큰 종합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포괄적인 법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만들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14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과가 안 돼 있고 지금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국가인권위에서 처음 얘기를 해서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발의는 됐는데요. 예. 매번 뭐 직접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철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제 회기가 넘어가면서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사실 완성 형태예요. 네. 지금 일부 국회의원이 제시를 한 부분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안도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서 이제 차별에 관한 개념, 어떤 영역을 차별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차별을 했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체화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보면 차별에 대해서 법 금지하는 법 만들어야지라는 건 다 공감해요. 네.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 법안으로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성소수자 관련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차별의 21가지 종류의 차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이라든가 뭐 피부색, 언어, 학력, 뭐 종교 이런 것들은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학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도 그걸 원해서 가지신 분들은 없죠.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피부색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역, 국가, 인종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네,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를 차별금지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조장한다. 네. 뭐 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런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좀 세우시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제 우리 법에서 몇 가지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데 이거 다 있는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좀.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데 장애가 있으시고 성소수자다. 그러면 어떤 법령을 먼저 우선시를 시킬까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회의 다변화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1인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혼으로서 아이를 출산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뭐 연예인분 유명한 분 있죠. 그런 분들도 그걸 하나하나 법령으로 그분이 생겼다고 해서 또 법을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원천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 됐든지 간에 아까 이제 21가지를 이 차별의 금지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또 예시인 것이고 그 예시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과 비슷한 형태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시를 해놔야 갑작스럽게 이건 법에 못 넣는 건데 이런 얘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15년 동안 뭐 발의했다가 폐기도 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이제 뭐 걱정하신 분,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어디 가가지고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형사처벌 받는 거야?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됐든 차별을 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인데 그럼 그런 말 하는 것도 그럼 뭐 형사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뭐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권고 정도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 권고 이외에 또 굳이 이제 처벌이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국가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직장이 뭐 성차별하고 있어요라고 내부 고발을 했다. 근데 그걸 이유로 들어서 네가 회사원이 그런 얘기를 어디 국가기관권에 제보를 했어? 당신 이제 불이익 뭐 회사에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크게 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 어떤 차별적인 것들이 직접적으로 뭐 큰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건데 이걸 통과시키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성소수자 부분이고. 근데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국제적으로는 동양계가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도 한때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초기에.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그 인식을 이걸로 차별하면 법이 금지하고 있어라는 인식 정도는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도 한번 이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가 됐었을 때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분들이 이렇게 잡히면 불법 체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나타났다가 그게 또 급속도로 퍼졌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막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예요? 법안은 발의가 다시 됐습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국회는 이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 거의 뭐 수정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14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차별금지법 진행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선출 상황, 원내 재구성 협상에 대한 현직 의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자동차 충전 기업 관련된 논의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